배움을 즐기시는 여러분, 혹시 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네, 언변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죠. 그렇죠. 카리스마 넘치고.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남들 앞에서 입도 제대로 못 대고 막 쩔쩔 매던 평범한 소년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진짜 상상이 잘 안 가네요. 흔히들 말하기는 타고난 재능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한 오해라는 거죠. 맞습니다. 말하기는 결코 선천적인 마법 같은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후천적인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네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핵심 자료가 바로 류리나 작가의 저서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인데요. 하버드요? 네, 흥미롭게도 그 수많은 글로벌 리더를 배출한 하버드에서는 이 말하기가 가진 힘을 돈, 그리고 원자폭탄과 함께 세계 3대 위력으로 꼽습니다. 와, 원자폭탄이랑 동급이라고요? 그렇다니까요. 단순히 말을 청산이수처럼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신뢰를 쌓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을 다루고 있는 거죠. 원자폭탄에 비유할 정도면 하버드가 소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진짜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선천적인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연습을 통해 소통의 고수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네. 우리의 일상이나 비즈니스 대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줄 하버드의 실전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을 쏙쏙 뽑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아주 기대가 되네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대화가 갑자기 뚝 끊기거나 분위기가 확 싸늘해지는 어색한 순간들 있잖아요. 많죠. 아주 진땀 나는 순간들이죠.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원인들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말하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두려움부터 짚어봐야 하거든요. 두려움이요? 왜? 책에 나오는 스테판 포스차드 교수의 제자인 IT 연구원 달의 사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분이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천재적인 연구원이었어요. 오, 능력이 엄청난 분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티의 주인공으로 초대받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와서 스피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딱 받은 겁니다. 아, 준비도 안 돼 있었을 텐데. 맞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완전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쳐버렸습니다. 와,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사람들은 그냥 극심한 무대 공포증인가 보다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스피치 자체에 대한 무지 그리고 준비 부족이 만든 공포였잖아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막연히 두려운 거죠. 맞아요. 하지만 이런 준비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보다도 대화를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단절시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대화에 자기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아, 대화의 마침표. 그거 들으니까 아담 제이콥스와 피터 버그만이 겪은 제임스라는 관리자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이 제임스가 새로 부임해서 첫 회의를 하는데 본인을 소개하면서 글쎄 이렇게 쾅 선언을 해버립니다. 제 경험이면 여러분이 충분히 저를 믿고 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야구요.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그 오만한 말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장벽이거든요. 스스로 나는 완벽하다, 더 이상 검증할 게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 아,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군요. 맞습니다. 타인이 그 대화에 개입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거나 의견을 보탤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진짜 숨막히네요. 사람들은 그런 닫힌 태도를 가진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결국 제임스는 회사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맙니다. 제임스 본인은 나름 자신감을 강력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내 말만 들어 이런 폭력적인 마침표로 느껴졌겠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말을 할 때 마침표를 찍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대화를 끊어먹는 최악의 행동은 또 뭐가 있을까요? 심리학이랑 언어학에서는 이걸 경청의 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스티븐 핑커 교수가 말한 내용이죠.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최악인 1단계는 아예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몸만 거기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보다 일상에서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2단계인 반동성 듣기입니다. 반동성 듣기요? 쉽게 말해서 건성으로 듣는 신용만 하면서 기계적인 리액션을 하는 단계인 거죠. 아, 그거 마크이라네요. 맞습니다. 아내가 승진해서 너무 신나가지고 잔뜩 흥분해서 막 떠드는데 마크는 신문만 보면서 영혼 없이 잘 됐네, 자랑스러워 딱 이러고 만 거예요. 네, 진짜 최악이죠.
결국 폭발한 아내가 방금 내가 무슨 말 했어? 하고 추궁하니까 마크는 완전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잖아요. 듣는 신용만 하는 건 상대방을 기만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차라리 지금 내가 중요한 기사를 읽고 있어서 조금 있다가 제대로 들어도 될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아, 차라리 끊고 나중에 듣는 게 낫군요. 네. 진짜 소통은 상대방이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감정까지 헤아리는 4단계, 즉 마음이 통하는 듣기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자신만의 관심사에 갇혀서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드는 그런 마침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번쯤 돌아보게 되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렇게 경청의 중요성과 대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았다면 화제를 조금 전환해 볼게요. 아예 낯선 사람과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 대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저평가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3초의 마법, 3초 인사입니다. 인사요?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요? 인사가 단순한 예의치레가 아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인사는 내가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신호를 상대의 뇌에 직접 꽂아넣는 행위입니다. 아, 신호군요. 그 나카시마 아오코가 겪은 부하 직원 노무라의 사례가 생각나네요. 노무라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절대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아주 굳게 닫혀있던 분이죠. 그런데 이 아오코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노무라랑 눈을 딱 맞추면서 좋은 아침에요. 혹시 연구에 힘든 부분은 없나요? 하고 밝게 먼저 인사를 건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놀랍게도 그 내성적이던 노무라가 나중에는 스스로 어려움을 털어놓고 막 능동적으로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게 됐잖아요. 인사가 마음을 연 거네요. 맞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면 이 인사라는 신호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브로그익스 교수가 언급한 조셀린이라는 직원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 조셀린은 심성이 아주 착하고 일도 정말 잘했는데 낯선 사람과 인사하는 걸 극도로 부끄러워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을 마주치면 속으로는 인사를 할까 말까 수백 번을 공이네요. 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용기를 못 내고 눈을 휙 피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리곤 했죠. 진짜 억울한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동료들이 조셀린을 예의 없고 오만한 사람으로 완전 낙인 찍어버렸잖아요. 본심은 그게 절대 아닌데. 그게 무서운 점입니다. 마음속 진심이 어떻든 간에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타인에게는 그게 무관심이나 거절로 읽히거든요. 아, 커절로요? 네. 부정적인 꼬리표를 피하려면 눈이 마주친 그 3초의 순간에 두려움을 깨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약간의 마음가짐과 모험심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짧은 만남의 순간을 기회로 완전히 뒤바꾸는 엘리베이터 스피치 기술입니다. 닐슨 킴의 개념이죠. 네. 60초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은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거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런 의미 없는 사담만 던지고 끝나잖아요. 진정한 소통의 고수들은 그 시간을 철저히 활용합니다. 핵심은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전문 영역과 나의 업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아, 접점을 찾는 거군요. 예를 들면 교수님 최근 발표하신 프로젝트 기사 잘 봤습니다. 마침 제가 담당하는 마케팅 업무와 접점이 많아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던지는 식이죠. 짧지만 아주 묵직하게 내가 당신과 대화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각인시키는 거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대화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본질적인 답이 나옵니다. 에이미 커디의 73855 법칙 실험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어떤 실험이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한 명은 강력한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압도적인 능력을 뽐내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조금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능력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네. 누구와 더 일하고 싶냐고 물어봤죠. 보통 비즈니스 세계라면 당연히 전자인, 자신감 넘치고 능력 있는 쪽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89.3%의 사람들이 부드러운 사람을 택했습니다. 와, 89.3%나요? 네, 압도적인 자신감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적대감이 없고 우호적일 거라는 그 신뢰감이 대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멋진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준비했어도 그게 잘난 쪽으로 느껴지면 그 만남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게 수치로 딱 증명이 됐네요. 자, 그럼
인사를 잘 나누고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겼다고 치죠.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흔히 청산유수처럼 화려한 단어를 써야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를 파고 들어보니까 진체 커뮤니케이션의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아주 미미하거든요. 레이 버드 휘슬과 스티븐 주버트의 연구를 인용하자면 앞서 잠깐 언급된 73855 법칙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 숫자가 의미하는 게 따로 있군요. 네, 우리가 전달하는 전체 정보 중에서 말의 내용,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는 오직 7%에 불과합니다. 겨우 7%요? 네, 38%는 목소리의 톤, 억양, 속도고요. 무려 55%가 표정, 눈빛, 제스처 같은 시각적 요소, 즉 보디랭귀지가 차지합니다. 55%가 몸의 언어라니 진짜 놀랍네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일화가 소름 돋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네, 그 유명한 상담이라죠. 프로이트가 한 여성 환자랑 상담을 하는데 그 환자가 입으로는 제 결혼 생활은 완벽하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쉴 새 없이 떠들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정작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 자기 결혼 반지를 뺐다 꼈다 미친 듯이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프로이트는 그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만 보고서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죠.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 사이에서 상대의 마음을 여는 보디랭귀지 기술로 이른바 소프튼 법칙이 유행하는 거군요. 소프튼 법칙. 네, 아주 실용적인 법칙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내일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영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딴 건데요. 먼저 S는 스마일, 자연스러운 미소입니다. 미소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 해제 신호죠.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O는 오픈이에요. 팔짱을 끼지 않고 어깨를 활짝 펴는 개방적인 자세. 팔짱을 끼는 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벽을 치는 거거든요. 네, 방어기지죠. 다음 F는 forward lean입니다. 몸을 상대방 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자세예요. 아,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확실한 시각적인 경청이네요. 맞습니다. 이어서 T는 touch, 상황에 맞는 가벼운 악수 같은 스킨십이고요. E는 eye, 부드러운 눈맞춤입니다. 눈맞춤 중요하죠. 마지막에는 nod, 상대방 말에 적절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겁니다. 이 6가지만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오가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따뜻한 리스너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진짜 당장 연습해봐야겠어요. 이렇게 시각적 신호로 편안함을 줬다면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또 찾아오잖아요. 네, 바로 자기 노출입니다. 아, 드디어 속마음을 꺼내는 거군요. 마틴 화이트 교수가 자기 노출 4단계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가벼운 안보에서 시작해서 점차 자신의 가치관,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고민이나 비밀까지 공유하면서 신뢰라는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상호 대등성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버드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리스와 라일나의 실패 사례를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맞아요. 활발한 리스는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 속마음, 가정사 이런 걸 다 털어놓는데 라일라는 그냥 가만히 웃으면서 듣기만 했잖아요. 처음엔 내 말을 들어주니까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는 불공평함을 느꼈을 겁니다. 나만 발가벗겨진 느낌이 드는 거죠. 반면에 라일라는 나는 잘 들어주기만 했는데 왜 사이가 어색해졌지? 하고 되게 답답해했겠고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쏟아내거나 듣기만 하는 건 진정한 교류가 아닙니다. 상호 대등하게 탁구 치듯이 정보를 주고받아야만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스펜서 레드의 원칙, 그러니까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원칙이 진짜 빛을 발합니다. 존이라는 기자의 일화가 아주 적절하죠. 네, 이 이야기 진짜 영화 같아요. 뉴욕시에 고위 주임이 한 명 있었는데 엄청난 고급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도 절대 입을 열지 않는 철벽남이었어요. 그런데 존 기자가 이 주임 책상에 놓인 두껍고 난해한 폴란드 역사 소설 불과 검이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상대의 가장 깊은 관심사라는 문고리를 딱 발견한 순간이죠. 네, 존은 그 길로 당장 책을 사서 밤을 새워 읽고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로 주임을 찾아갑니다. 정치나 취재 얘기는 입 밖에도 안 꺼내고 다짜고짜 그 소설 속 주인공 얘기부터 막 늘어놓은 거예요.
굳게 닫혀있던 주의 매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눈을 반짝이면서 소설 이야기를 막 신나게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뉴욕 재벌가의 숨겨진 동향이라는 엄청난 특종을 툭 던져줬잖아요. 존의 전략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상대방이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버튼을 정확하게 누른 거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3초 인사로 신뢰를 주고 솝슨 법칙으로 보디랭귀지를 맞추고 자기 노출을 하며 상대의 관심사를 파고든다. 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꿰뚫는 결정적 무기는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할 것인가로 귀결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이클 마크바트 교수가 강조한 질문의 힘인데요. 심리학자들은 질문 하나가 대화의 방향은 물론이고 그 공간의 공기 전체를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사 온 여성 마샤의 파티 1화가 그걸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박살난 파티죠. 네, 마샤가 낯선 도시로 이사로 와서 동네 사람들도 너무 좋고 취직도 잘 돼서 정말 행복해요. 이러면서 밝게 웃고 있었는데 누군가 불쑥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 힘든 일도 분명 많았죠? 진짜 뼈아픈 실수입니다. 이 부정적인 질문 하나가 딱 던져지자마자 마샤의 표정이 굳어졌고 결국 멀어진 친구들이나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한 슬픈 사연까지 다 털어놓게 되죠. 즐거웠던 파티장이 순식간에 우울한 초상집 분위기로 돌변했잖아요. 질문 하나가 사람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질문이요? 네. 플랜더스텐 교수의 조언을 빌리자면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은연중에 던지는 힌트들이 있거든요. 이걸 빙산정보와 무상정보라고 부르는데요. 호스트 무상정보, 빙산정보,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무상정보는 말 그대로 내가 굳이 묻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신이 나서 덤으로 덧붙이는 사소한 정보들입니다. 아하. 그리고 그 무상정보 아래에는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처럼 상대의 진짜 관심사가 숨어 있는 거죠. 빌과 잭의 대화 실패 사례를 보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친구들요? 네. 빌이 잭이 운영하는 술집에 갔을 때 잭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명문대에 들어갔고 새로 이사간 아파트 이웃들이 너무 좋아. 빙산정보가 무려 2개나 튀어나왔네요. 잭은 지금 나한테 아들 얘기랑 아파트 얘기 좀 제발 물어봐줘 하고 소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입학했다는 얘기엔 축하해. 건성으로 한마디 던지곤 다짜고짜 자기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좋은 이웃 이야기엔 우리 동네는 별로야 이러면서 자기 신세한 타도로 꺾어버렸죠. 상대가 간절하게 던진 소중한 힌트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자기중심적 대화의 아주 최악의 패턴입니다. 상대방이 던진 힌트를 물고 늘어지는 게 대화의 핵심이거든요. 잭 입장에서는 진짜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의 내용, 빙산 정보에 집중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걸 어떤 톤으로 담아내느냐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이랑 연결되죠. 첼 전문가가 지적한 그 고객센터 직원의 일화가 진짜 재밌으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네. 한 직원이 통화만 하면 유독 고객들이 전화를 안 끊고 버틴다는 그 사례죠. 네네. 전문가가 녹음본을 들어보니까 그 직원의 목소리가 끝을 길게 늘어뜨리는 데다가 약간 콧소리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아주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했던 건데 남자 고객들 입장에서는 뭔가 장난치고 싶게 만드는 어리광 부리는 목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담아내는 그릇, 즉 목소리 톤이나 말투가 상황에 맞게 철저히 훈련되어야 한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맞아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투가 상냥하고 단어가 아주 화려하다고 해서 과연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질까요? 화려한 언변이 최고 아닌가요? 닉 모건이 극찬한 역사적인 연설들을 분석해보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그 유명한 연설 기억하십니까? 알죠. 2차 세계대전 때 폐색이 짙어져서 절망에 빠진 영국군 앞에 섰을 때잖아요. 복잡한 전략 같은 건 다 집어치우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짧고 굵은 한마디만 토해냈죠. 바로 그겁니다. 가장 적은 단어에 가장 큰 의미와 에너지를 담아내는 간결함의 힘이죠. 벤자민 프랭클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딱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미 나라에 세금을 냈으니 사적인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와, 아주 깔끔하네요. 이 명확하고 단순한 간결함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 한마디로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악습을 끊어냈으니까요. 행동ing 돌려 말하거나 막 어려운 전문 용어를 남용하는 건 오히려 본인의 미천만 드러내는 거군요. 간결함이 최고의 무기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평범했던 오바마 소년에서 시작해서 처칠의 위대한 연설까지 쫙 훑어보았습니다. 결국 하버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네요.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커뮤니케이터는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네, 훈련의 결과입니다.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소프트 법칙을 통해 열린 보디랭귀지를 보여주고 상대의 관심사에 맞춘 질문을 던지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 모든 건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당장 내일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혹은 주말 모임에서 오늘 배운 3초 인사나 긍정적인 질문 하나를 딱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인간관계의 판도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앞서 다루었던 7385 법칙을 바탕으로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거리죠? 우리가 타인에게 전달하는 정보와 진심에 무려 93%가 보디랭귀지와 목소리 톤에서 온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네, 절대적인 수치였죠. 볼 수 없는 이 이메일과 메신저 텍스트로만 쉴 새 없이 소통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진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또 그 차가운 텍스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오해들을 낳고 있는 걸까요? 와, 진짜 뼈를 때리는 묵직한 통찰이네요. 텍스트에만 의존하다 보니 진짜 소통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에게 딱딱한 텍스트 문자가 아니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시도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따뜻하게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깊고 즐거웠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는 배움을 즐기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뇌를 깨우는 흥미로운 자료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